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근래 캐논에서 신제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캐논 200D M2입니다. 이 카메라는 전작인 200D의 후속작으로요. 우리나라에는 200D M2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해외에는 250D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SL3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200D M2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저는 200D M2라고 할게요. 어쨌든 이 제품은 전작인 200D 후속작으로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은 카메라예요. 아무래도 포지션상 초보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이 카메라가 쓸만한 건지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해서 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200D M2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사더라도 알고 사자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차치하고 크게 달라진 게 뭐냐, 일단은 IAF가 추가가 되었고요. 또 4K 영상이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대충 감이 오시면은 굳이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아마 이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 장점은 분명해요. 이 카메라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카메라예요. 작고 가벼우면서도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DSLR이에요. 200D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지금 최저가가 보니까 번들 렌즈 포함해서 한 50만원대거든요. 비싼 카메라는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200D M2가 처음 나오면은 아마 그거보다는 살짝 비싸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렌즈 포함해서 50만원대로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D M2는 캐논의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 듀얼 픽셀을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수월하게 초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 라이브 뷰, 그러니까 액정을 보면서 촬영할 때만 듀얼 픽셀이 관련이 있어요. DSLR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할 수도 있고요, 액정을 보고 촬영할 수도 있는데, 액정을 보고 촬영하는 것을 라이브 뷰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이 그래요.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하는 게 훨씬 편하고 쾌적했고요. 라이브 뷰, 그러니까 액정을 보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액정을 보고 촬영하면 굉장히 초점 잡는 게 느렸거든요. 반응도 둔탁하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미러리스 시대잖아요. 다 옛날 얘기가 된 것이죠. 다만 인터넷에는 그렇게 옛날 그 시절에 쓰여진 글들이 많고, 또 그런 글들을 바탕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복사를 한 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지금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뷰라는 게요, 미러리스랑 똑같은 시스템인데요.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미러리스처럼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한다고 보면 되고, 미러리스도 뷰파인더가 있지만은 그거는 그 뷰파인더 구멍 안에 또 다른 조그마한 모니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전자식으로 액정을 보면서 촬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라이브 뷰로, 즉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할 때도 초점이 빨리 잡히고 사진 촬영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캐논, 소니, 니콘 모두 다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캐논의 경우는 그렇게 액정을 보면서 촬영이 편하게 되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듀얼 픽셀입니다. 그 복잡한 구동 과정을 아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포인트는 뭐냐, 예전에는 액정을 보면서 촬영할 때가 굉장히 느렸는데 듀얼 픽셀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 라이브 뷰 상태에서도 상당히 수월하게 초점을 잡아낼 수 있고 빠릿빠릿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그 듀얼 픽셀이 그렇다고 짱은 아니에요. 이게 듀얼 픽셀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그냥 소니가 A7 M2 정도 나왔을 당시인데, 그때는 이제 비등비등하고 굉장히 괜찮은 기술이었는데, 근래에는 소니 카메라가 너무 초점을 잘 잡아서요, 정말 기똥차거든요. 저도 이제 그 소니의 3세대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있고 듀얼 픽셀이 있는 지금 촬영을 G1X Mark 3로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도 초점을 듀얼 픽셀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소니의 최신 카메라들이 초점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잡습니다. 또 이 카메라도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 종종 초점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보다는 분명히 성능이 지금 한 수 아래예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둘 다 사용해 본 결과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한급 아래지만 그 일상생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둡거나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럭저럭 그 뭐 별다른 불편함 없이 초점을 잡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캐논의 듀얼 픽셀 뭐 어쩌고 하면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200D 마크2는요, 전작인 200D도 그랬고, 그 전작인 100D도 그랬지만, 이 카메라가 뷰파인더가 거의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뷰파인더 안에 AF 포인트라는 그 네모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야 거기서 초점을 잡아서 촬영을 하는데 200D 마크2 같은 경우에는 그 뷰파인더로 촬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F 포인트가 겨우 9개예요. 이 시스템은 2007년도에 출시된 40D랑 거의 변동이 없는 정말 구닥다리 오브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옛날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도 그냥 넣고 있는 거예요. 왜?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냐? 일단 보기에도 그러지만 이런 게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캐논의 800D인데요. 이런 게 안 돼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게 AF 포인트를 측거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측거점이 촘촘하게 박혀있으면 당연히 촬영할 때 편하겠죠? 무엇보다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다닐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구도 잡을 때도 훨씬 편하고. 그런데 거점이 촘촘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물체가 그 빈 공간에 쏙 하고 들어가 버리면 촬영하기가 조금 곤란해지는 것이죠. 근데 뭐 카메라를 뭐 움직이든지 뭐 같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초점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렇지만 제가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D 마크2가 구린 게 아닙니다. 200D 마크2는 그 터치가 되는 스위블 액정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400만원 넘게 주고 산 소니의 A9에도 없는 정말 최신식 편의 기능이에요. 당연히 이게 셀카 찍을 때도 좋고요. 아래에서 찍을 때도 좋고, 위에서 찍을 때도 좋고,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좋고요. 게다가 터치가 되니까 손으로 쉽게 초점을 잡을 영역을 선택할 수 있죠. 게다가 이게 듀얼 픽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니의 최신 카메라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상당히 초점을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쾌적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포인트예요. 이 카메라는 뷰파인더를 보고 찍으라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뷰파인더는 거의 뭐 그냥 버렸어요. 이 카메라는 터치가 되는 스위블 액정을 통해서 촬영을 하라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DSLR이라고 하면은 뷰파인더가 메인이고 액정은 보조였는데, 이 200D도 그랬지만 200D 마크2는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액정을 보면서 라이브 뷰로 촬영을 하는 게 메인이고 뷰파인더로 촬영하는 게 보조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하신다면 뷰파인더는 정말 그냥 햇살이 너무 밝아서 액정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만 촬영을 하시고요. 거의 모든 촬영을 액정을 보면서 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게 정신 건강이 훨씬 이로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사시면 안 돼요. 나는 뷰파인더를 보고 찍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를 사시면 안 되고 800D라든지 다른 카메라를 구입을 하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전작이랑 나아진 점이 뭐가 있을까? 그거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이번 기종에서는 IAF라고 이 눈에다가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물론 근데 저는 그 기능에 그렇게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게 소니 카메라인데 이 정도 성능이 나와야 할 테지만 보나마나 이런 성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상당히 느리거나 버벅거릴 거예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때는 눈 잡기가 편한데,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점점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작아질 때도 초점을 잘 잡고 이 눈을 캐치를 해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기능이 상당히 딸릴 거예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이 틀리면 사과드리고요. 제가 강력히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가격대를 보면 제 예상이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IAF가 추가가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K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유튜브 분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4K를 장착을 하고 신제품을 낸 것 같거든요. 거의 전작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 신제품을 낸 거는 4K 촬영을 넣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어필을 하고자 하는 점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종 4K는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캐논 50D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캐논 50D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게 제조사 홈페이지나 이런 광고를 보면 전혀 언급을 안 하는데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걸 모르고 사면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는 거예요. 알고 사면 소비자이지만 모르고 사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50D가 4K로는 굉장히 욕을 먹었지만 엄청 잘 팔렸어요. 그리고 그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50D가 되게 뭐랄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도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4K가 약간 엉망이에요. 일단 첫 번째, 4K에서는 듀얼 픽셀이 안 됩니다. 그 뭐랄까 이번에 출시된 EOS RP라고 그 풀프레임인당 100만원 넘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도 안 되니까 아마 이 카메라에서 안 된다고 뭐 크게 놀랄 건 없고요. 그러니까 4K 상태에서는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옛날 라이브 뷰는 초점을 잡을 때 좀 윙 하면서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그랬는데, 또 물체가 움직이면 못 잡고 헤매고 그랬고, 딱 그 느낌으로 초점 잡으려면 좀 윙윙거리고 뭐 약간 피사체가 움직이면 못 잡고 헤매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4K로 촬영을 하는 순간 이제 크롭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딱 이렇게 주변부가 잘려나가면서 사진이 줌인이 돼요. 대충 이런 이미지면 일단 4K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잘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디지털 손떨림 방지 기능, 디지털 IS 때문에 화면이 또 이렇게 잘려요. 오케이? 상당히 그 처음보다는 많이 좁아지죠. 이런 걸 고려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 외에 또 뭐 초보자를 위한 배려가 좀 보이긴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어시스트라고 뭐 이런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아무래도 이걸 유튜버한테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뭐 이것저것 도와주는 기능이 있고, 메뉴 설명도 최대한 귀엽고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뭐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력이 가상하다. 그 조리개나 뭐 셔터 스피드 이런 거는 공부를 좀 해야지 이렇게 써있다고 쉽게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피부톤 자동 보정 기능이 있잖아요. 이 피부톤 자동 보정 기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DSLR로 찍어서 피부가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사전적으로 JPEG 단계에서 그 피부를 매끈하게 좀 닦아주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에 옮기지도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많이 있는 기능이지만 생각보다 비싼 카메라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총정리를 하자면은 200D Mark2는 기본적으로 200D와 거의 유사한 카메라인데, 새로 생긴 기능은 IAF랑 4K 동영상 촬영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200D 유저가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200D 유저분이 계신데 이거를 팔고 신제품을 사야 되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신규로 카메라를 구입하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능들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전자제품은 신제품이지 이러면은 200D Mark2를 사시고, 나는 근데 뭐 그런 기능 딱히 없어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200D Mark2가 출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시가 되고 나서 200D 지금 팔고 있는 거에 단종되기 전까지 아마 상당히 좀 싸게 팔릴 거예요. 그때 200D를 줍줍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조금만 지나면은 200D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 판매가 안 되고 단종이 되면 이제 200D Mark2만 팔리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새 제품이 사고 싶으면은 200D Mark2를 사면 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텀이 있을 테니까 그때 재빠르게 200D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200D나 200D Mark2를 구입을 하고자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